토트넘의 뉴캐슬전 이후 영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손흥민의 약점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비수를 등지면서 거친 몸싸움까지 이겨내는 해리케인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한국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 영국 축구 매체의 비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기사입니다. 풋볼 런던이 가장 먼저 손흥민을 내려앉게 한 포스텍의 실수이다. 손흥민은 골대를 등지고 플레이를 잘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캐슬의 철저한 분석과 전술이 다 공개되면서 포스텍의 뻔한 플랜 A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응한 뉴캐슬 에디 하우 감독의 손바닥 안에서 논골이 된 것입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의 전술과 지시 때문에 손흥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캐슬전의 패배가 포스텍의 전술 때문이라는 사실은 상대 뉴캐슬의 고백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뉴캐슬의 감독과 선수들이 나서서 토트넘의 전술이 너무 단순하고 뻔해서 조금 변화를 주었다. 그게 성공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준비한 전술이 잘 풀렸다.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뉴캐슬 팀 전체가 토트넘의 플랜 A를 무너뜨리기 위한 집중력과 규율이 아주 훌륭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뉴캐슬의 고드는 경기 후 토트넘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술을 수시로 바꾸면서 맨투맨으로 압박했다. 결국 감독이 제시한 우리의 계획은 훌륭했고 경기 내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든의 말처럼 뉴캐슬은 토트넘의 뻔한 플랜 A를 철저히 대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고든이 놀란 것은 토트넘의 전술 변화는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은 20대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내주면서도 완벽한 역습으로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어이없게도 토트넘은 뉴캐슬의 철저한 분석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포스텍이 후반 내린 결정은 기껏 손흥민을 교체하고 브레넌 존슨을 중앙으로 옮겼다라는 정도입니다. 도리어 손흥민이 나간 후에 더 무기력한 경기에 추가 득점까지 허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뉴캐슬전 이후 이제 와서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능력이 없다. 윙어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히샬리송의 부상과 부진으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는 손톱 전술이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은 한 개의 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턴오버를 무려 7회나 범했는지, 그것이 과연 갑자기 손흥민의 능력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도 15일 손흥민은 골대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전진하고 있을 때 항상 더 낫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전날 보도된 풋볼 런던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베르너, 존슨으로 구성된 공격진이 약속된 위치를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뉴캐슬 패배 이후 손흥민과 판더벤이 많은 언론과 SNS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을 넣지 못하고 2016년 이후 가장 이른 교체 타임으로 부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더벤은 2번이나 넘어지면서 침대나 브레이크 댄싱의 합성 이미지로 나올 정도로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로지 포스텍 감독의 지도력 문제이고 특히 다른 선수의 책임을 추궁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토트넘의 2명의 선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약한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지입니다. 시어러는 뉴캐슬이 득점한 골에 대해 이 두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러는 우도지는 고든이 이삭에게 패스를 할 때에 무기력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끔찍하고 약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포로는 이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급한 판더벤이 주저앉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어러는 토트넘에게 그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수비수들이다. 수비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뉴캐슬의 안방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제 포스텍의 전술과 인버티드 풀백인 포로와 우도지의 우왕좌왕을 분석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SNS에는 프리미어리그 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코치가 뉴캐슬의 맞춤 전술을 완전히 공개한 것입니다. 코치는 뉴캐슬이 토트넘의 인버티드 풀백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풀백이 중원 싸움에 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기 위해 측면을 비우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둬서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공격 전개를 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본인의 앞쪽에 공간이 발생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슈팅까지 날립니다. 토트넘의 포로와 우도기가 공격수처럼 슈팅을 남발하는 이유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캐슬은 경기 내내 맨투맨의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다가 포로와 우도기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바로 5일의 지역방어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뉴캐슬은 전방에서 높게 압박을 가할 때에는 맨투맨으로 고든과 반지가 로메로와 판더벤을 압박했습니다. 이삭은 비수마를 따라 다니면서 움직임을 통제했습니다. 머피와 앤더슨이 인버티드 풀백인 포로와 우도지를 철저히 마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트넘의 풀백들이 짧은 패스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짧은 패스를 하면서 빠르게 하프라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비카리오와 풀백은 우왕좌왕하면서 공을 길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는 공을 계속 소유하면서 짧은 패스로 하프라인을 넘어온다는 플랜 A만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뉴캐슬의 높은 압박으로 토트넘은 공을 멀리 찰 수밖에 없으면서 토트넘 공격 라인의 공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센터백과 인버티드 풀백이 철저하게 압박받으면서 부정확한 패스를 남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중 견제를 받은 손흥민에게는 정확한 공 배급이 오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이 5-4-1로 바뀌면 인버티드 풀백인 포로와 우도지를 철저히 마크했던 머피와 앤더슨이 센터백으로 합류합니다.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베르너와 존슨을 마크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포로와 우도지는 내려앉은 고든과 반지가 다시 마크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결국 이때 손흥민은 양옆과 뒤쪽으로 5명의 뉴캐슬 수비수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4명의 수비수를 지켜보면서 패스를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은 포로와 우도기, 비수마와 메디슨까지 압박하면서 언제든지 턴오버를 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손흥민을 철저히 막기 위해 뉴캐슬의 센터백 3명은 아주 타이트하게 형태를 유지합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의 파비안 셰어에 집중 마크되면서 어느 쪽으로도 패스할 곳이 없도록 패스 길목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뉴캐슬의 역습 위협이 컸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짧은 패스로 계속 기회를 엿보기만 합니다. 결국 라인 사이로 연결된 패스는 뉴캐슬의 파이브백에 턴오버 당합니다. 이때 고든과 반지는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이삭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일부에 공개된 뉴캐슬의 전략만 보더라도 포스텍의 단순한 플랜 A 전술 고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고립시켜 놓고 내려오라고 고함쳤던 포스텍 때문에 손흥민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능력도 되지도 않는 포로와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명분하에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슈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영국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포스텍 감독의 전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계속되는 패스의 실수, 인버티드 풀백 후방의 빈틈, 상대 선수들이 하프라인에서 역습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준 뒷공간, 고질적인 세트피스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은 플랜 A만 고집하는 감독, 다음 시즌에 우승에 도전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판더벤이 모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포스텍은 여전히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있다와 같은 선무당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손흥민을 위해서라도 다음 시즌 챔스리그에는 꼭 진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